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인 주식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 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02-3153 2642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3050포인트 그동안 이제 저항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나 했는데 장 초반에 좀 괜찮았던 흐름이 우장 들어서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고 이번 주부터 외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고점 저항 라인 부근에서 오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돌파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면서 추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시장은 제가 이제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드릴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현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오전장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 괜찮은 흐름들을 다 보여줬고 그동안 낙폭과대였던 화학 섹터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로봇과 자율주행, 오미크론 요 섹터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뭐 로봇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장중에 뉴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 사업팀 구축했다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보면 오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장막판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로보스타라든지 SP 시스템, 휴림 로봇,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저출산에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고령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주유소 방송 때 로봇 관련주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출산 관련주,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한 달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 그리고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타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그냥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과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비전으로 이야기를 했죠. 2030까지 이제 상암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자율주행을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도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매기가 좀 쏠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애플카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보여줬는데 오늘 인포뱅크가 상한가를 들어가는가 했는데 결국 상한가 마감은 못하고 신고가 갱신, 그러니까 돌파 한번 해주고 살짝 밀려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제 오미크론 관련주들도 그렇고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상한가에 도달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리고 QSI.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종목을 이렇게 추가해 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자리를 좀 잘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 산업을 하고 있는 뭐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움직였고 전통적인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 한때 이제 대장으로 좀 군림을 했던 우리 라닉스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저항 구간들에 이렇게 위치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 비슷한 위치인데요. 나와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세는 좀 연속성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예전에 이제 주유소 유튜브 방송할 때 제가 소개해드려가지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자율주행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 이렇게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작년에 한 9월부터 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끝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게 인포뱅크가 일단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테마주를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는 대장주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눌림이라든지 다시 재상승할 때 대장주가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눌릴 때는 또 적게 눌리고 그래서 조정은 짧고 상승률은 크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로봇 관련주들 짧게 이야기 드리면 유진 로봇 그 다음에 대장입니다. 유진 로봇이. 그래서 대장주, 테마주는 대장주를 항상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실 때는 대장주를 계속 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로보스타가 지난번에 상승 로봇 테마주들 다 올라줄 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때죠. 요때 이제 로봇 테마들이 움직였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자율주행과 로봇 테마들이 9월달, 10월달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편인데 이쪽 섹터들 이번에는 대장이 좀 바뀌었다. 왜냐하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를 보시면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슈는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이 이제 구축됐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기존의 대장주들이 대장으로 등극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어느 정도 테마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이 순환매 돌면서 대장이 또 바뀌고 하면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유진 로봇 일단 대장주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로보티즈도 늦게나마 좀 상한가를 갔는데 부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휴림 로봇도 이전에 시세 굉장히 강했는데 바닥권에서 시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그 다음에 SP 시스템. 이것뿐만이 아니라 32THK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있죠. 그런 관련주들도 대부분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편승을 해서 다 같이 좀 움직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꽤나 섹터가 크게 움직인 부분인데 지금 그동안에 메타버스나 NFT가 움직이다가 지금 딱히 뭔가 새로운 테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 단기적인 뭐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상한가가 강하게 갔다라는 부분은 한동안 이쪽으로의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유심히 좀 지켜보신다면 눌림 자리에서 분명히 공략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키워드를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한 주간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오미크론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확진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 8,000명을 돌파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비율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10,000명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인공호흡기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코로나19도 섹터별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관련주들, 그러니까 진단키트도 있고 뭐 음압병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주사기 관련된 세종 뭐 메디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가장 그중에 시세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을 한 이후에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이 결국은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한 이틀 쉬고 또 전고 좀 돌파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또 상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뭐 길게 뭐 오랜 기간 보유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또 언제 우리가 이런 뭐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또 식상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테마주에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쪽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미클론이나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보면 신약 관련된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 가시면서 아마 저점에서 대부분 다 돌리는 그런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약간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2분할 시켜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전화를 주셔야 제가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02-3153-2642로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샵 0082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문자 사연이 접수가 된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접수된 게 있으면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이시고 비중과 평단 어떻게 되세요? 예,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22,350원에 20% 정도 갖고 22,300. 있습니다. 비중 20%. 네네. 22,350원. 최근에 사셨어요, 혹시? 12월 3일 날 샀습니다. 12월 3일 날. 네네.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좀 시세 나올 때 그때 붙으셨다, 그죠? 네네. 진원생명과학은 혹시 뭐 어떤 이유로 사시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이런 테마주라 그래서 관심 갖고 있다가 샀거든요. 그 세종 거도 갖고 있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진원 걸 다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의무사항 등등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네.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권리락이 걸려버리셨네. 이거는 네. 시간 지나시면 나중에 이제 계좌로 그 권리를 사고 파실 수 있는 게 들어올 거예요. 그게 저 유무상 그 하기 전에 그 이후에 샀는데도 들어오나요? 지금 3일 날 사셨죠? 네, 12월 3일 날요. 아, 그러면 권리락 나오고 나서 사셨네. 그죠? 예. 예, 그러면 안 들어오시겠다. 그러면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33%가 깎인 부분은 없으시니까, 그죠? 예. 일단은 여기서 보면 그동안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 많이 오르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거고요. 예.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을 때 일단 매수하신 타이밍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또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보면 11월 초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눌려서 내려오다가 저점 구간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돌파한 위치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매수를 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참 내려오는 시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흔들었던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거래량도 꽤 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제 저항이 위치해 있는 그런 가격대 안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싸리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26,700원이나 이런 저항을 오히려 뚫어내고 나서 사셨다면 시세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추세는 전환을 하려고 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세라는 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이제 위로 전환을 하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16,300원대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구간이 있죠. 11월 달에. 예. 이 구간이 깨지면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시세 한번 올려주고 조정 나왔던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예. 예, 요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16,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너무 손실폭이 크니까 또 손절하기도 껄끄러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보기에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린다면 18,6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600원이요? 네, 18,600원이요. 선생님 혹시 TV 켜두고 계시면 TV 네. 소리는 좀 줄여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예. 그래서 요 구간이 아마 내려오게 될 때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봉으로 보게 되면 한동안 뭐 여기 시세 나오고 나서 횡보했던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네네. 요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예요. 저항을 뚫어놨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올 때는 이런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18,600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갭이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갭까지 고려를 해서 뭐 18,5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요 구간, 요렇게 시세가 올라온 거에 한 중심 가격 정도를 그 정도에서 되돌림이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호생명과학은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 갖고 아직 이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슈화 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점을 이제 어디서 잡아주느냐 그리고 상승으로의 방향을 잡아놨다라면 그 방향대로 계속 가주느냐 요구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요. 이대로 한번 보유하셨다가 선생님 아마 매수가 위로 한 차례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못 드리겠는 게 워낙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럭비공처럼 막 튀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저항은 선생님 매수하신 날 고점 있죠. 24,800원, 500원. 네,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일단 보시고요. 그 구간 일단 무난하게 잘 돌파해 놓는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는 조금 크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26,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손절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상증자가 24일 날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네, 그 안에 그 무상증자가 풀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상증자 아닌가요? 무상증자인가요? 지금 유상증자 이제 오늘 됐고요. 내일인가 그렇고
24일 날 또 무상증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보니까 전환사채 시비 물량도 계속 지금 나오네요. 네네. 뭐 그렇게 물량이 많은 건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유상증자 요거 무상증자는 유무상증자를 해버렸네. 일단 무상증자 나오는 거는 선생님 뭐 받게 되신다고 하시면 그게 어차피 나중에 일단 그 권리락 걸리면 계좌는 마이너스로 보일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네네. 그 지금 이제 3일 날 저는 사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 수락한 사람들만 무상증자 준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사람들만 무상증자를 준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공시 내용을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단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나와 있는 부분에 무상증자 해가지고는 한 주당 0.5주를 줘요. 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12월 6일 날이면 권리락 걸리는 거 맞는데? 그러면 이게 선생님은 둘 다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네. 일단 요거 무상증자 상장일 전에는 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주 상장 예정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상증자도 보자. 내일이고요. 내일이고. 일단 뭐 무상증자를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참여했나 요게 이제 나올 텐데 추가 상장 이거는 선생님 일단 뭐 어찌 됐든 간에 예. 기준은 그대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바로 이런 부분들 아마 물량은 튀어나올 거거든요. 물량은 좀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인율을 주고 받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죠? 예. 네, 그러면 아마 물량 좀 튀어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뭐 시장이 뭐 되게 뭐 안 좋아진다든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기준을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그 가격대 있잖아요. 예. 18,500원은 그동안에 이제 지지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안 깨는 게 가장 차트상 흐름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기준으로 잡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무상증자 때도 그냥 가지고 가도 됩니까?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그냥 뭐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 했는데 네네.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급격하게 안 나오고 지켜준다 손절가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보유하시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나요. 예? 한나. 한라. 한나. 네네, 한라. 5,820원. 5,820원에 10%. 10% 비중, 5,820원에 10% 비중. 일단 뭐 선생님 평단은 그렇게 뭐 안 높으시다, 그죠? 네? 자, 평균 단가가 그렇게 손실이 크시지는 않네요, 보니까. 네, 한 400원? 500원? 지금 한 5, 6% 정도 손실권이시죠? 네네. 건설 관련주, 이게 사실 건설 섹터 괜찮긴 한데, 한라는 부채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건설주들 고를 때 좀 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소형주 중에서 뭐 2,000억, 2,078억 정도 되고 뭐 PBR이라든지 아니면 뭐 펄을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은 분명히 맞거든요. 네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부채가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매년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평가된 종목인데
사실 시총 좀 작은 건설주들 보셨다 하면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신혼종합개발이라든지 뭐 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굳이 한라를 혹시 매수하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유는 별로 없는데 테레비 그냥 보고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일단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승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더 매입을 하면 어때요? 지금 더 사신다고요? 예, 예. 더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10% 만약 사시면 한 10% 정도 더 사실 생각이신 거죠? 네네. 10%나 20%나 더 살라고요. 10%나 20% 정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분할로 한 번에 이렇게 10% 20% 확 사지 마시고요. 한 예, 뭐 1, 2%씩 해서 나눠서 좀 잘게 천천히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건설주들이 뭐 대단하게 막 시세들이 빵빵 터지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추세대 하단 자리라서 제 생각에는 뭐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총도 작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더 사서 얼마나 되면 팔면 돼요? 기간이요? 네. 기간은 선생님 저도 잘 알 수가 아니 구간 말고 얼마나까지 오를까요? 아, 가격요? 네. 가격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못해도 제 생각에 7,000원은 넘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네, 7,000원 넘길 거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 네네. 지금 대바닥 찍고 올라오는 흐름 속에 있는데 요게 장기적인 이제 이 추세대 흐름도 이제 벗겨 놓은 거고 7,000원이 요번에 고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예, 거기 뚫어내게 되면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저는 한 9,000원도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한 60% 정도 상승하면 9,000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적인 투자만 좀 한다라고 하면 건설 섹터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정부 SOC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대선 주자들 정책도 있잖아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갔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 물량 10%나 20%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매수하셨다가 또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면 10% 정도는 뭐 꾸준하게 한 9,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분인데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시죠? 초록뱀 컴퍼니입니다. 초록뱅 컴퍼니요. 예. 네, 초록뱅 컴퍼니. 재밌는 종목을 사셨는데 비중과 네. 평단 어떻게 되세요? 1640원에 30%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예, 예, 오늘 샀습니다. 오늘 왜 사셨지? 그냥 좀 요즘에 요거에 대세라 그래서 좀 샀습니다. 대세라고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타버스하고 뭐 NFT 관련해서 좀 샀습니다. 네, 초록뱅 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예. 초록뱀 미디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죠? 예, 대주주, 예. 예, 대주주고 이게 예전에 W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예.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재무제표는 뭐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 사신 거 선생님 이거 쭉 끌고 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세 보시려고 사신 거예요? 예,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예, 예. 자, 그러면 목표가 1,800원에서 예. 1,860원 정도 오면 예. 비중의 3분의 2, 그러니까 30%잖아요.
예. 20%는 분할로 요 구간에서 1,800원부터 분할로 조금씩 팔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딱 저항 자리가 1,875원 뭐 눈에 딱 보이시죠? 예. 예, 요 구간인데 요 구간 뚫어내면 시세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건데 일단 요 저항 자리는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예. 매도로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10% 정도만 한번 좀 끌고 가보신 전략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또 요번에 발행도 하고 해갖고 회사가 돈을 갖다가 좀 많이 끌어다 놨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흐름도 보면 이 작년에 한 10월 달에 대량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지금 아래로 팠다가 올린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 지금 저항권을 뚫어내게 되면 좀 시세 크게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이게 초록뱀 초록뱀 미디어하고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좀 딱히 그렇게 또 같이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작전주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예. 시세는 좀 요번에도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으로 신사업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끌어다 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 하면 좀 시세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제가 단기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1,875원 정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저항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끌고 간다. 근데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2,000원짜리에 또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최대로 본다라면 뭐 사실 전고점 구간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 2,250원 이거 뭐 엄청나게 뭐 노리고 들어가신 건 아니고 단기니까 그렇게 보시고 비중을 갖다가 뭐 한 추세 우상향으로 계속 뭐 안 꺾이고 올라간다 하면 제 생각에 뭐 한 10%나 5% 정도는 이대로 좀 한번 보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예. 한 요 신고가까지. 전문가님, 네. 저기 다시 언제 메타버스 관련 한번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주간이 언제 정도나 될까요? 메타버스 시세가 언제쯤 뜰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예. 메타버스라든지 NFT는 사실 오늘 보면 NFT 관련주 중에서 뭐 싸이월드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랑 NFT 엮여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 NHN 벅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윗꼬리 달고 시세 나왔는데 요거는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기존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버킷 스튜디오가 보면 이게 이제 빗썸이랑 뭐 이렇게 엮이긴 했는데 이것도 엔터테인먼트랑 컨텐츠 관련주로 하면서 메타버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예. 요것도 지금 죽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추세는 살려놓은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별적으로 메타버스 이슈가 나오면 움직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오늘도 시세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제가 지금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MOU 체결했다 하면서 시세 나온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나 어떤 회사랑 이제 관련해서 이런 뉴스나 이슈거리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순환매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는 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존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테마가 확 들어와서 수급을 갖다가 싹 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뭐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초록뱀 회사 같은 경우 뭐 메타버스 NFT 요거 제 생각인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뭐 내년 한 3월쯤 되면 보통 이제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뭐 연말 결산 나오고 그 다음에 3, 4월쯤 되면 신사업 뭐 주주총회에서 이제 정관 변경하면서 신사업 관련해서 막 비전 발표하거든요. 예. 그때 신사업 이야기 나오면서 좀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는 종목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단기로 접근을 하셨으니까 목표가 일단 고점 저항 자리 잡으시고 손절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은 1,470원입니다. 1,470원. 예. 그래서 요 구간 손절 잡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도 전화 상담이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산마 페인트. 어떤 거요? 삼화 페인트. 산마 페인트요? 네네네, 삼화 페인트. 네, 산마 페인트. 내가 이게 안 들여다보고 그냥 묻어놔도 이게 산지 오래됐어요, 이게. 얼마에 사셨나요? 이 14,700원요. 14,700원. 이 샀는 지가 되게 한 1년 됐지 싶은데, 내가 안 치다보고 예, 그냥 예. 놔뒀더니 지금 이래 되는데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아하, 14,700원이면 작년 12월 달에 한번 있었고 또 선생님 매수가까지 한 3, 4월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예. 선생님 이거 사실 때는 왜 사다가 묻어두셨어요? 그냥 이거 사가지고 예. 그때 사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왔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몇 달. 더 안 가겠나 싶어가 놔뒀더니 아, 자꾸 내려가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보자. 삼화 페인트가 요게 뭐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대선 테마로 엮여갖고 이제 이렇게 올랐던 건지 지금 좀 그게 긴가민가한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화면 뭐 보안 필름용 뭐 UV 도료 뭐 이런 거 개발했고 삼화 페인트, 노루 페인트였나? 뭐 이렇게 뭐 코로나19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가지고 있어 보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700원이면 지금 하지 말고 이대로 들고 있으면 되겠네요. 뭐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요,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사실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수익도 잘 내고 있고 그래요? 올해 들어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긴 해요. 예. 그런데 보면 꾸준하게 뭐 80억, 100억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예. 생각에는 올해 실적 안 좋은 구간만 좀 잘 지나가고 나면 예. 아마 삼화 페인트도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청산 가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자리고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선생님께 이 종목을 뭐 손절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시세가 워낙 크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참 좀 시장에서 따듬어졌다가 또 아마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보면 요 11월 달에 한번 시세 나와주고 횡보했던 구간이 7,700원짜리인데 그 8,000원, 7,700원 요 자리에서 지금 탁 지지를 받아줬어요. 물론 여전히 내리막길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 하면 11,000원 위로 주가 한번 올라가줘야 돼요. 예. 네, 그런 흐름은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번에 거래량 나온 게 진짜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뭐 마이너스 55% 지금 60%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손절한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선생님 비중 10% 정도니까요. 예. 나중에 11,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고 나면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시간 지나봐야 아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000원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제가 항상 요 시간대 방송하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선생님 추가 매수는 여력 있으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또 빠져나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가지고 계셔 보십시오. 예. 네, 성투자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럼 잠시 우리 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이네요.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문의를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지주 68,000원에 비중 10%, 68,000원이면 이번 여름쯤 해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면 이제 요런 구간들 9월 달에 이렇게 이제 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거래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에 좀 많이 속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저도 뭐 이런 구간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뭐 추세 전환을 하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려오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싶은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지와 저항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사실 주가라는 거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그 방향대로 예측했던 방향대로 가주면 좋지만 안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뭐 그런 흐름과 상관없이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좀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때는 보면 회사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빨리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사실 뭐 기업이 괜찮으면 끝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해운 경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올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뭐 1조 한 4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4조 5천억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뭐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이고 시장 따라서 이제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주가를 저는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인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배당도 괜찮게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문의 주신 분께서 혹시나 10억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다라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차트를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요거는 사실 이 종목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 내려오던 거 지금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못해도 뭐 62,000원 저항대까지는 그냥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매수하신 68,000원 거의 뭐 7만원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겁니다. 이거는 신고가를 넘어갈 가능성 만약에 이번에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그런 악재들만 좀 단기적으로 시장들이 충격을 받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형주들 한동안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에 따른 흐름이 만들어질 거니까 뭐 너무 걱정 마시고 요들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뭐 요거 뭐 한 7만 원 정도 오면 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목표가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전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인데 하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34만 4천 원에 비중이 15%, 34만 4천 원, 34만 4천 원이면 뭐 그렇게 비중이 뭐 평단이 높지는 않네요. 34만 4천 원이면 오늘 사셨나 설마? 어쨌든 34만 4천 원에 하이브 비중이 15%니까 자, 요거는 일단 대응이 굉장히 좀 간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터주들이 꽤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잘 올라왔어요.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엮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엔터주들이 보통 연말에 공연들이 이렇게 좀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엔터주들의 수익 구조를 쭉 놓고 보면 음반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 가장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하는 거는 결국 공연입니다. 그래서 대목이기 때문에 성수기죠, 한마디로. 이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이제는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32만 원짜리의 저항이었는데 요 구간 돌파해내고 시세가 나와준 이후에 가격 조정 상승폭의 한 절반 이하로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 구간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저점을 당연히 이탈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를 뭐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2만 7천 원, 최근에 21년도 12월 2일 날이죠. 이번 달 2일 날 저점 구간인데 요 저가를 갖다가 손절가로 좀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2만 8천 원 손절가 잡고 요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목표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뭐 21선 정도 터치하는 시점이나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분할로 좀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1위 기업이고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뭐 해외 유수한 그런 엔터 업체들도 인수를 하고 있고 두나무의 또 지분을 또 수합을 하면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좀 성장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성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손절가만 좀 잘 지키고 가보면 잘하면 뭐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좀 짧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한 37만 원 정도 오면 수익 챙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명문제약. 명문제약요? 네. 명문제약. 평단 어떻게 되시죠? 5,335원에 8%. 8%. 비중이 좀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시다가 멈추셨나 보다, 그죠? 아니, 원래 구입은 8월 달에 했는데, 네네. 이게 계속 내려가서 12월 10일 날 이게 매각 때문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무를 탔어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하셔가지고. 예. 원래는 비중이 5%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멈추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매각 이슈가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디에 매각된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부인하고 뭐 매각설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소문이네요. 그죠? 예. 소문이 있는 종목이네. 자, 일단 소문에 사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소문에 샀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뉴스가 나오면 파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일단 회사는 상패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본 잠식이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폐되는 경우는 코스피 종목에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뭐 19년도랑 2020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일단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 시가총액 한 1,600억 정도는 나오고 있는 실적에 비하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좀 더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니까 실질적으로 소문 나듯이 매각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으로 어떤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코스피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명문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바이오 업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조금만 올라가면 선생님 매수가예요. 그죠? 예. 그 선생님 뭐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 저는 팔 생각이었는데 쭉 올라가다가 물을 타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또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지금 한 3, 4일 횡보하신 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은 8월 달에 샀거든요. 8월 달이면 선생님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성향이 조금 단기 성향이신가 보다, 그죠? 예. 네. 자, 일단 요 한 4일 정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 요번에 이제 11월 말이었나요? 시장이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이제 이렇게 종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면 지지하던 가격대를 깨고 내린 흐름들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격대를 깼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켰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켜주던 가격대를 깼다라는 것은 거기가 이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는 건데, 그 저항 자리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줬습니다. 거래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일 정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선생님이 이거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주가 흐름을 만들어요. 거래가 한번 나오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른다라고 우리가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눌림들을 좀 지루하게 가져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팔아버리시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손절가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 보실래요? 그래도 손절가는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죠?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예. 자, 그러면 4,500 한 50원 정도 한번 잡고 가보세요. 4,550원이라는 가격이 보면 지금 30분봉인데 분봉상에서 일봉상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때 내려올 때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고, 요때도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 뚫어내면서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구간 내려오게 되면 지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이 손절가를 한 4,500원 딱 잡고 여기 안 깨지면 이 약 물고 한번 버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네? 목표가 예. 목표가는 글쎄요, 목표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 이슈가 붙어준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 못해도 올라올 겁니다. 최소 못해도 8,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7,800원. 그런데 매각 이슈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좀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면 요 지금 한 5,000원대 요 가격대가 뭐 2014년, 15년 뭐 이렇게 쫙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기업 실적이 올라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좋아지고 있는데 그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정말 좋아지면 주가가 한번 올라줄 거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바닥에서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뭐 그러면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일단은 이대로 보유해 보시고요. 저항이 눈에 딱 보이는 저항은 5,700원이에요. 5,700원 올라오면 선생님 매수가보다 위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소문이 진짠가 아닌가 아니면 선생님 매수가를 갖다가 내가 이거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을 꼭 내겠다 크게 내겠다 하시면 매수가를 갖다가 딱 그 손절가로 잡으시고 네. 한번 요 위에 보면 6,400원 저항이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내가 끌고 가봐야지 하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매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죠 시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 딱 제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잘못되면 저 욕하시고 잘 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500원 손절 잡고 어떻게 대응하냐. 5,700원 오면 절반 파시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5,400원 올라갔다가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5,700원에 다시 다 팔아버리세요. 근데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 뭐 한 6,400원 정도 여기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뚫어낸다. 예.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7,800원까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6,400원 정도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그때 가서 요 시간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선생님. 그때 가서 목표가 다시 한번 재봅시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전화 상담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신한지주요.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선생님 평단하고 몇 % 비중 갖고 계시죠? 37,400원에 30%요. 37,400원에 30%. 네, 37,400원에 30%. 뭐가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네, 예.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면 네.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예. 지금 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내려오는 것 같아서 예. 이 왜 이러지? 지금 보니까 KB금융도 잘 올라가고 있고 네. 우리금융 지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 신한지주만 왜 못 가지?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네. 올라가겠죠, 선생님. 아, 뭐 사실 신한지주가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배당 뭐 KB나 뭐 우리금융처럼 한 4, 5%씩 주고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 받으시고요. 네네. 내년에 이제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 3월이면 끝낸다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 테이퍼링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테이퍼링 끝내고 3개월 있다가 할지. 근데 테이퍼링을 굳이 그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려고 테이퍼링을 시간을 단축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연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사람들 좀 안정시키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 갈 겁니다. 그러면 은행주들 다 수혜 입을 거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요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지만 올라올 거고요.
요거 한 4만 원대 위로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시세 좀 시원하게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 마시고 요대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도노리포트 종목 리뷰가 되겠네요. 지난주에 이제 2거래일 정도 월화죠. 이틀 정도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하고 요번에 종목들이 좀 잘 갔어야 됐는데 솔직히 조금 시원하게 못 뽑아줘가지고 속상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제주반도체예요. 전기전자 섹터들이 시장 반등과 함께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지금 제가 노렸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요 신고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인트 그때 이야기 드렸던 거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반도체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했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매수 가격을 그 다음 날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거의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됐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갭이 한 7% 뜨면서 11% 정도 매수가에서부터는 한 12% 정도 수익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고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 해주면서 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약수익권이에요. 한 1% 조금 안 되게 아마 수익권이실 텐데 손절가를 기존에 제시해 드렸던 게 5,980원이거든요. 5,980원이면 여기입니다. 요 손절가는 이 상승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월봉상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속 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비중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보유하셨다가 내려오게 되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 나는 일단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매수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손절 폭을 갖다가 조금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짧게 대응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요게 한 번 정도는 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 열어두시고 지금 제 매수가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일 거니까 손실 크게 보지 마시고 손절한다 1% 2% 손절가 잡아놓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막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제가 거기서 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대로 또 따라오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가레인이 화요일 날 들어간 종목이죠. 사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제주 반도체는 뭐 거래 대금이 꽤나 있어가지고 부담이 없었는데 기가레인은 워낙 좀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소개해드리면서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장기적인 이런 저항을 돌파해낼 때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관점이었는데 2,500원이라는 요 저항 자리 앞에 전고점 저항 자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돌파를 못하면 리스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면 손절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님이 유튜브에 지금 기가레인 5% 수익권에서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배신을 하셨네. 목표가 안 왔는데 혼자 지금 팔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죠?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권에서 아까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10% 수익 나면 목표가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익이다 하시면 언제든지 또 수익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시 또 어디서 한번 사보면 좋을까요?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가레인도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요건 손절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은 아마 제 노란 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막 내려오는 이런 시점에 저점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너무나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이고요. 증권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투자증권이니까 증권 회사인데 투자를 하는 회사잖아요.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면 1382억이 올해 3분기까지 나온 실적입니다. 그런데 4분기 지금 분기 실적이 올해 들어서 약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90억 2분기에 나왔고 3분기에도 389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4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올해 그러니까 2021년 통틀어서 1,700억 정도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1,8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한 8천원가 여기서 시총이 2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한 40에서 50%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적만 갖고 봐도. 그러면 8,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다른 증권사들이랑 조금 다르게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두나무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한 6%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스 지분을 또 한 8.86% 한 1% 정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8.8%가 있고 그러면 두나무랑 토스는 지금 상장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 이슈들 모멘텀이 있고 지분 가치 지금 현재 두나무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한 2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6% 보유하고 있는 게 1조 한 1,000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 4천억 정도의 평가 차익이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뮤직하우라고 해가지고 이런 음악들의 그 저작권을 갖다가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뮤직하우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지분을 1.5%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게임주들에도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넷마블 네오라는 회사 13억 투자해놨는데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13억이 4,1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투자해놓은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의 한 2조 가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시가부터 공략을 분할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초가 만약에 시간 내에서 조금 올랐던데요. 만약에 시초가가 너무 많이 떠서 예를 들어서 한 7%, 8% 이상 떴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게 한 2% 이내에 뜬다. 그러면 시가부터 해서 아래로 좀 조정을 받다가 장 초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분할 매수, 시초가부터 아래로 쭉 깔아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5,000원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손절가를 크게 드리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대략 한 15%, 16% 되거든요. 위로는 8,000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러면
한 30% 이상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를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넘긴다 생각하고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 갭 뜨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시가가 하락 출발했다, 만약에 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좋았다 하면, 그러면 뭐 내리는 대로 또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인데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밤에 기회가 되면 돈워리 스탁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시황 관련해갖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3050포인트가 지금 저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을 넘어서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무조건 돌파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00포인트는 여기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50과 2900의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딱 보면 오늘 종가의 5일 이동 평균선을 딱 이탈을 시켰어요. 제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5일 이평선, 특히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 이평선 이탈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종가 베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가족방 분들이랑 하는데 5일선을 이탈하는 거 보고 종가 베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하단자리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2930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보시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파동의 중심 자리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3050을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한 종목들, 우상향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거래 대금 쏠리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더라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노리셨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으실 거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올랐나, 그러면 시장 하락할 땐 또 어떤 섹터들이 올랐나, 이런 부분들을 팔로우업 하신다면 이번에 조정 나오더라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오미클론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는 종목들 좀 압축을 해서 강하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시원하게 도와드린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노란 톡방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